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팀원들이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3등상을 수상한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회 쪽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팀원이 직접 이제 공유를 했어요. 이제 수상을 했다고. 그래서, 응용 1단계인 이제 배운 지 한 보통 이제 기초 배우고 그 다음 단계 하는 친구들, 전유진 팀원, 신동준 팀원과 이제 최하평 팀원, 응용 2단계 팀원이 함께 나가서 상을 탔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는 그 대회에 맞는 작품을 다 만들어서 가요.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않고 작품까지 다 만드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까지는 이제 저보다는 기계현 팀장님 훨씬 잘 아십니다. 그다음 저는 이런 소식만 이제 전달하는 건데,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 응용 2단계 팀원들이 대회 나갈 때는 수상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응용 1단계 이제 배운지 보통은 한 진짜 4개월 배우고 응용 1단계 오는 거니까 16주 하고 온 친구들이 진짜 개발한 지 1년도 안 된 친구들이죠. 개발 처음 접한 지도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팀노바에 올 때 개발을 다 못해요.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회에서 수상하는 거 보면 항상 기특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이런 것들을 결과로 얘기하는 게 익숙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이 높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것들, 이렇게 속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연봉이나 회사명 같은 것도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주는 게 제가 이제 이 팀노바를 창업한 이유기도 했고, 그냥 익숙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워낙 우리가 수상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사실 많이 놀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워낙 물론 그 친구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4개월 기초교육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용 1단계 팀원들이랑 팀을 꾸려서 나간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현재는 응용 2단계 됐지만 대균이가 이렇게 올라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화평 팀원도 그렇고 응용 2단계 올라온 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대회에 수상을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인데 좋아요. 되게 좋고 기특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팀노바 팀원들 수준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결과입니다. 항상 결과로 얘기하죠. 우리는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팀노바는 항상 결과와 팩트로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항상 잘하는 팀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도 회사 골라가는 게 일상이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좀 몇 명이 더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구직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한 친구가 또 구직을 합니다. 결과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팀노바에서 받던 연봉보다 더 높게 받을 겁니다. 그거는 올해 들어서 올해 연봉 평균만 나중에 산정할 건데 아마 꽤 높아서 놀라실 겁니다. 4,000대 이상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도 최근 졸업생을 합쳤을 때 4,000 이상이었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4,000 이상이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팀노바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학생들 결과도 압도적이에요. 뭐 예전엔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연봉 수준에서 최상위 등급이고, 대기업 수준에서도 밀리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 최상위권 뭐 그런 곳들 아닌 이상은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고, 아쉽지 않아요, 웬만한 곳.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저도 이제 뭐 코딩할 때 밤샐 때도 많고, 그리고 진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진짜 학생들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상 한번 하고 또 아니면은 좋은 소식 가지고 또 구직을 잘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그날은 정말 행복해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정말 최고의 어떤 순간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구직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친구를 또 봐야 될 걱정 때문에 사실 또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조차도 이제는 없어요. 제가 1, 2, 3기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4기 때부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알아서 예전 1, 2, 3기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제가 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또 교육기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짧았어요. 3기까지가.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저에 대한 불신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기 사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너무 연봉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많은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어. 지금 친구들은 제가 어떤 걸 제시하면 되게 협조를 많이 해줘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3기 친구들이 잘못됐거나 1, 2, 3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때 사회적 배경을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제가 많이 예언한 것들 있잖아요. 기술은 융합해서 배워야 된다라든지,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고, 아주 작은 코드적인 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융합이 되고 디테일보다는 조금 더 큰 그 시선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도를 좀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문제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그런 커뮤니티나 뭐 주변에도 보면 나와 같은, 그러니까 노프 팀장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 케이스가 별로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조금 불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날 선택을 했으면 나를 신뢰하는 게 맞다. 나는 결과로 얘기할 거고 늘 그래왔다.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했겠죠? 그 친구들이. 왜냐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아직 쌓이기 전이니까. 특히나 1기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많이 쌓이기도 전이죠. 그냥 저 노프 팀장이란 사람이 나름 잘 나갔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나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아예 꿈을 꾸고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만큼 진지하게 저에게 협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신뢰도가 두터우면 아무래도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학원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선생님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명확히 있을 때 제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됐었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무튼 정말 학생들이 저를 많이 신뢰해줘요. 그 내부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외부에서 어떤 소리 있어도 애들 신경도 안 써요. 진짜 1도 신경도 안 써요, 진짜. 왜냐면은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기 엄청난 연봉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에 말도 안 되는 연봉으로, 중소기업에서 저도 크게 본 적이 없는 신입이 이런 연봉이면 정말 슈퍼스타 같은 연봉으로 많이 가고 있고, 많이 높아졌죠.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저도 그냥 편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 안에 구직이 다 끝나요. 높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붙는 곳이 생겨. 일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 기업이 우리 애들을 마음에 들어 할 때는 기업 설명회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 딱 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막 진행을 하잖아요.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막 하다가 바로 거의 오퍼를 주시고, 자신, 어차피 이 친구는 내가 아니래도 다른 곳에서 채갈 거라는 걸 이미 이 회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친구면 진짜 괜찮다 해서 바로 오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연봉을 좀 깎아서, 그리고 되게 친절하세요. 막 팀노바에 대해서 안티가 막 많을 줄 아시는데 전혀 안 그러고요. 실제 그 회사에서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심지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다 뛰어난 개발자분이 있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CTO 분들이 대부분 기술적으로 검증해보고 얘는 찐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하면은 정말 좋은 평가가 많아요. 실제로 그 향기라는 고졸 팀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팀노바 단톡방에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무 괜찮은 친구라 나중에 또 누구 뽑을 때 그때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사장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저는 근데
100번 말 잘하면 뭐해. 결과 안 나오면은 그게 사실은 그냥 뭐 사탕 발림이지.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죠. 100%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갈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4천 이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좀 이렇게 피지컬이 좀 부족한 친구더라도 4천 이하는 거의 안 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너무 압도적이라 압도적이라 사실 이제 구직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장감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말을 좀 안 듣고 제가 이제 이 친구의 장단점이나 그런 거 어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조금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게 딱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팀노바에서는 종합적으로 멘탈부터 기술, 그리고 업계를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 여러가지 관점에서의 꾸준한 트레이닝과 그 친구들과의 시너지, 그리고 그 학생 고유의 그 장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단점도 다 따로 있고, 단점은 깎아내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1대1 코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제 7년차 팀노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에 한해서는 실패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구직을 했고, 구직을 원한 모든 친구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지? 고해성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갑자기 신년사 같은 얘기를 하지? 어쨌든 자랑스러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새벽이라 약간 좀 다운이 돼 있어요. 제가 약간 피곤해서. 오늘도 이따 수업하고, 수업이 비대면을 제가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과 시너지가 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사실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제가 7년 전 처음 이 팀노바를 만들었을 때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좋아요.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친구들 이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구직할 때 어떤 조건으로 가는지도 제가 꾸준히 보여드릴게요. 팀노바에서는 거짓 없이 항상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고?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학생들 본인들 스스로 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팀을 꾸려서 그 친구들끼리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공모전에서 상을 탔고, 그러니까 세상 천지 어느 교육기관에 모든 졸업생이 다 잘 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개발자로서 어디 가서 1인분 이상은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물론 이제 기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죠. 물론 이제 1기 때는 8개월 정도의 총 교육기간이었고, 2기 때는 조금 늘어서 한 1년 좀 안 되게 했었고, 3년 때는 그것보다 3기 때는 조금 더 1년 3개월 2개월 이랬었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어요. 교육기간이. 그러다가 지금의 한 1년 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이제 가장 완성본인데, 사실 아직도 많이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트레이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 사실 더 크게 보면은 많을 수 있어요. 뭐 개인 트레이닝 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술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개를 더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이 4년제 이상이겠죠. 박사학위자들은 5년째 하고, 근데 저희는 뭐 딱히 학위를 준다기보다는 뭐 졸업장은 주겠죠. 팀노바라는 곳을 졸업을 했다라는 졸업장은 주겠지만, 뭐 일반적인 학사나 뭐 그런 학위를 줄 수는 없죠. 그냥 그냥 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결국엔 저희가 주는 거는 졸업장보다는 그냥 실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그리고 기업은 되게 생각보다 약아서 뭐 실력 없는 박사를 뽑느니 그냥 내 맘에 들고 실력이 좋은 고졸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진짜 그런 곳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코딩 잘하고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주는 게 개발자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박사기가 있는 보일러 그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고졸인데 기술은 개쩔어 이런 아저씨가 있어. 애초에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한테 물어본 적이나 있으세요? 학력이 뭔지? 관심도 없을걸? 그냥 잘 고쳐주고 내 보일러만 빵빵하게 트면 되잖아. 그런 니즈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물론 이런 그 간판주의, 이왕이면 막 옷도 막 브랜드, 시장보다는 브랜드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남한테 뭐 그렇게 잘 보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뭐 욕을 하든 어쩌든 간에 뭐 날 바냐 이런 느낌인데, 내 맘대로 마이웨이로 사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런 품이나 이런 인품이나 이런 걸 되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간판이나 이런 거. 존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취향이라는 건 기업도 취향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 간판 위주로 보는 곳에 애초에 팀노바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고스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가끔 명문대 뭐 해외 명문대나 이런 친구들도 오긴 하고 석사도 오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대 전문대 비전공자 뭐 이런 친구들 고졸들도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노선은 실용주의적인 걸 원하는 회사를 찾겠죠. 대기업은 비교적 여유가 있으니까 애초에 고졸 자체가 그 대기업 자체에 없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고졸을 중소기업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력만 있다면 우린 상관없다라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보냈고, 그래서 아까 말한 향기란 팀원도 사장님이 고졸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향기는 충분히 잘하는 친구였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도 많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취향이란 건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라는 거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적당히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업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제가 프랜스 하면서 한 200개가 넘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 의뢰도 많았고 뭐 파견 나가는 프리랜서도 했고 동시에 막 두세 개씩 일도 같이 했었고 팀을 꾸려서 하긴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팀노바 그러니까 7년 전에 창업하기 전에 한 200개는 거의 접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게 길게 다닌 회사도 있었지만 뭐 짧게는 뭐 그냥 이틀씩 일해주고 3일씩 일해주고 뭐 이런 급한 일, 큰돈 받고 급한 일 해준 것도 되게 많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대기업이랑도 일 많이 하고 대기업 담당자분들이랑 되게 친했고 뭐 중소기업도 일해보고 스타트업 중에 완전 무슨 지원 받아가지고 무슨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기관 안에 있어가지고 요만한 이렇게 사무실 딱 하고 이렇게 스타트업 딱 모여있는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막 위워크 이런 거 말고 지원을 어떤 재단에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곳은 게임 만들고 어떤 건 뭐 만들고 이런 곳에도 프리랜서 가서 뭐 이것저것 해준 적도 있고, 창업 지원 내가 갔었는데 이제 개발자 출신 대표는 나밖에 없더라고. 전 대표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의 창업 아이템이었는데 나머지 대표님들은 대부분 뭐 그런 사람들이었지. 뭔가 이렇게 짱짱한 사람들. 그리고 기업이 이미 있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팀을 그룹을 지어서 이제 같이 이제 멘토링을 이제 멘토님이 해주시는데, 이미 기업에서 성공한 기업의 멘토님이셨죠. 그래서 해주시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개발자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기업들과 얘기도 하고 뭐 개발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거기 CTO나 개발자나 미팅할 때 이제 저 기업이라고 일하지 마세요. 쟤네 양아치예요. 뭐 이런 얘기 다 해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아무튼 많이 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IT 업계에 대한 어떤 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취직시킨 애들이 한 170명 되나? 170명, 180명? 사실 중간에 잘리지만 않으면 더 있어요. 이제 팀노바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취직을 못해서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팀노바를 모욕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한 건 있어서 그런 분은 잘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기술은 다 배웠으니까.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 컨설팅 받겠다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학사인 상태에서 이제 한 2, 3년 남았을 때 교수님한테 픽업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좋은 궤도로 간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들까지도 뭐 취업 내역에 포함시키면 더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아서 잘하면 좋지, 뭐 나도 자랑스럽고. 그런 친구도 아무튼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완벽주의가 워낙 심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결과는 확실해야 돼요. 제가 지금 팀노바 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사실 결과가 완벽하잖아요. 고졸들이 진짜 뭐 4,300, 4,200, 4,500 이렇게 받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나도 IT 업계 내가 팀노바 창업하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기라성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도 제 이론적인 계산이었고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결과 나온 거죠. 인간은 잠재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학습에 그 친구가 몰입해서 그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그 패턴 교육법이나 세계관 교육법 그리고 역추적 공부법 등등 제가 만들어낸 교육법들에서 시작된 어떤 처음에 가설이었죠. 물론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이제 팀노바 창업하기 전 10년간 과외를 하면서 제가 프로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1대1로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운 가설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10년간의 그 공대가 그렇게 7년 전만 해도 공대가 그렇게 선호받지는 않았었어요. 특히나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17년 전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벌써. 17년 전만 해도 그렇게 공대는 선호받는 게 절대 아니었고 불과 7년 전만 해도 7년 전이 뭐야 한 4년 전만 해도 개발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대우를 못 받던 직업이었는데 저는 17년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이게 이 분야에서는 뭐 최고가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그때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두 개 병행하다가 이제 지금 교육 쪽으로 많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죠. 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못했던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 건 항상 잘했고 네, 진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30대 들어서 정말 뭔가 하나 이제 역사를 쓰겠다라고 목표를 썼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육기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탄생 배경 자체가 애초에 처음에 그 팀노바라는 교육기관을 만들 때 많은 친구들이 잘하고 싶은데 열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 저 과외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과외할 때부터 애들한테 그랬어. 너는 날 만난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가르쳤던 애 중에 한 명은 보안업계에서 겁나 유명하고요, 지금. 애초에 그 코딩도 못하던 애 그 가르쳤었거든. 2년 동안 동네 컴퓨터 학원 가르쳤더니 올림피아드 문제풀이 그거 외우고 있대. C 언어에서 펑션에서 뭐 포인터의 개념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 졸라 외우고 2년 동안 졸라 외운 거야, 일산에서. 와, 내 옆에서 보는데 교육기관 그 원장님 한 대 진짜 때리고 싶더라. 애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배우는 거야. 물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거든. 우리나라 탑클래스 박찬남인가 그분만큼 되고 싶다고 하고 그분 존경스럽다고 하고 그런 친구한테 그 올림피아드 문제를 계속 외우게 시키고 그런 거는 솔직히 내 기준엔 아니었거든. 그거는 이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줄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조차 모른다면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서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교육기관이 많았지.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12년, 11년 전이니까. 지금 또 뭐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팀노바에 오면서 그런 갈증들을 많은 친구들을 해결을 해줬고, 결과 되게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엄청 많아요, 여기. 외부에서나 그냥 막 시비나 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뭐 너무 잘하면 안 돼. 이 얘기를 근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튀거나 너무 잘하면 어떻게든 낸다고. 근데 그거를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좀 속이 상했지. 왜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뭐 뭔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학생들 보기도 바쁘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영향받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옆에서 막 4,500, 막 4,600, 막 4,400 막 이렇게 가는 애들 막 계속 그렇게 막 취업하고 있는데, 그런 게 4,300, 막 4,200 이런 애들 막 계속 나와서 취업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영향 받겠습니까? 내가 방금 같은 팀에서 같이 개발하던 뭐 아는 형이 그렇게 가더라, 팀노바에 있는 형이 그렇게 가더라, 뭐 누나가 그렇게 가더라, 뭐 동생이 그렇게 가더라, 뭐 이런 거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애들이 신경도 안 쓴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외부에서 무슨 얘기해도 이제 영향을 안 받는 정도의 신뢰도가 생겼구나, 그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대단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수상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리고 요즘부터 저희가 인원을 많이 잘 안 뽑아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파트장 그 두 분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차라리 그 좀 축소해서 좀 정예부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뽑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뭐 한 클래스에서 많이 해야 두 클래스 열릴까 말까 하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정도가 그나마 많이 이렇게 이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 아무튼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차라리,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계한 팀장님, 저랑 기찬 파트장도 이젠 팀장으로 승격이 됐어요. 왜냐면은 경력이 기찬 파트장도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찬 팀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3명의 이제 팀장이 중심을 두고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좀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 좀 많이는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자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겠다는, 오아시스가 크진 않잖아 솔직히. 오아시스가 않겠다는, 그래도 이런 곳이 존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존재하는 곳이 대량 생산은 부족하다.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공장 생산화를 해서 많이 이렇게, 아무리 맛집 라면이라도 그 바로 옆에서 끓여주는 거랑 그 공장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랑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때 맛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도 원래 했던 것처럼 이제 딱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새벽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대균이랑 동준이 그리고 유진이, 화평팀원, 이 모든 팀원들이 네 명의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이거 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려나. 아무튼 제가 지금 새벽에 찍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